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자신의 쓰임새가 그 있는 그 자체로만이라도 상대방에게 강화시킬 수 있는 게 뭘까요? 여자는 그 여자 있는 자체만으로도 이 남자를 기분 좋게 합니다. 활성화시키죠. 여자는 엄마로 있을 때 엄마가 있으면 아이는 웃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게 있죠. 이 케이스에서 여자는 약해도 엄마는 강하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남편에게 있어서 아내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의 주인은 누굴까요? 저는 이 사실을 그 동물의 이런 케이스를 통해서 이야기거리를 만들었습니다. 여자가 주인입니다. 아내가 주인이에요.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이 사회에서 항상 남자 여자를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는 여성부란 게 있어요. 이 가족 여성부라고 있죠. 물론 여자가 약하기 때문에 그 보상적 심리로 그런 부처가 두는 것도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남자 여자라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 개개인의 그 부부 사이에서 1대1이죠. 1대1. 여자, 남자 이렇게 둘이 사는 거예요. 여기에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살다 보니 우리는 별의별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 부부 사이에 케이스 스토리가 있어요. 케이스 스토리. 사례가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제가 여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자가 꼭 남자를 이해한다고 해서 여자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여자가 남자를 활성화시키면 그렇잖아요. 대부분의 우리 그런 케이스 스토리에 그렇잖아요. 사고 뭉치가 결혼해서 개과천선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게 이제 개과천선이라는 단어가 적정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한 여자가 남자를 바로 잡습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서 여자는 남자를 바로 잡아보고 남자 보상이 없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바로 잡힌 남자를 바로 잡았다는 건 남자가 정신 차렸다는 말입니다. 정신 차렸다. 이 정신 차린 남자는 이 여자를 데리고 잘 삽니다. 그 다음에 그 남편과 아내에서 여자가 주인이라고 한다면 이런 걸 의미하지 않을까요? 여자가 주인이라고 한다면 주인은 원래 가운데 있잖아요. 주인, 여자, 그 다음에 이 바깥에 남편 있잖아요. 이게 아닐까요? 그렇다면 여자는 핵이죠, 핵. 뉴클리어라고 핵이잖아요. 이 핵심이죠, 핵심. 핵. 핵이 없으면
지구 핵이 없으면 지구가 안 되죠. 이 핵은 펄펄 끓어서 용광로로 갔습니다. 에너지. 이 지구에서 이쪽 핵은 멘틀층이라고 있어요. 멘틀이라서 이 암석이 막 부글부글 끓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핵은, 즉 에너지는 바로 그렇습니다. 액체. 유연합니다. 그러나 이 남편 이쪽은 딱딱해요. 강합니다. 부러져요. 여기는 부러지지 않아요. 능충능충합니다. 이 핵은 능충능충해요. 여자가 가운데 핵을 자리 잡고 있으면 딱딱하게 부러질 만한 그런 남자를 잘 데리고 인생길을 갑니다. 이게 인생이니까요. 그래서 여자가 중요합니다. 여자는 핵심이에요. 여자는 핵심이에요, 핵심.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거 보면, 지구 내부에 있는 이 핵임에 불구하고 모르죠. 마찬가지로 여자 핵이 살아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여자는 여자의 중심에 있는 여자는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커뮤니티라고 그러죠. 이게 일종의 다르면 커뮤니티. 잘 되면 여자는 스스로 잘 된 거예요. 그러니 여자가 편한다고 해서 의미가 없어요. 이 전체가 잘 되면, 커뮤니티 전체가 잘 되면 여자의 기쁨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여자하고 이 커뮤니티 분리된다? 핵은 절대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 여자는 핵이에요, 핵. 이 핵인 여자는 전체적인 핵을 중심으로 도는 이러한 여자의 세상이 잘 되면 그게 여자의 행복이에요. 남자 못 되고 자식 못 되고 여자 지 혼자만 행복한 게 행복이 아니라 여자는 핵이기 때문에 핵인 남편, 아내, 시부모, 친정이 잘 되면, 자식까지 잘 되면 여자는 행복한 거예요. 이게 여자의 우주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그런 논리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외국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여자는 자신의 우주를 위해서 혼자 떨어져 나갑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시집이라는 말은, 이 시집 간다는 말은 친정에서 시집으로 간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친정 식구도 다 있고 시댁 식구도 다 있어요. 그러나 이 한 여자가 움직여서 시댁을 시집 갑니다. 이건 뭐냐면, 다시 말해서 이 시집을 이 여자가 접수하러 가는 겁니다. 접수. 이 시집에서 여자가 여왕이 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여왕. 여기는 핵이고 또한 우주고 여왕입니다. 남자가 이렇게 유교사에서 남자가 다 했을 것 같죠. 사실은 여자의 힘입니다. 그 힘의 대표적인 권력 이전 관계가 시집을 가게 되면 늙은 시어머니가 있습니다. 이 늙은 시어머니는 이 시집을 읽은 여왕입니다. 이 여왕인데 이제 이 여왕은, 이 늙은 시집의 여왕은 새로운 여왕을 맞이합니다. 이 며느리를 맞이하는 거예요. 며느리. 이 며느리를 맞이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동물이든 그리고 인간사에서 사실상 여자가 주인입니다. 여자가 주인이에요. 여기 있죠, 어디가? 여자가 주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래서 말이죠, 여자가 이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이 며느리라는 단어가 어떻게 나온지 모르겠어요. 이게 시댁 붙여서 어머니죠. 그렇지만 이 며느리는 친정에서 툭 튀어나와서 그냥 며느리가 되는 거잖아요. 민며느리 제도라는 게 있는 것 같은데, 민며느리. 어쨌든 이 며느리라는 이 말은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며느리라는 말은. 저는 그렇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 여자의 힘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며느리는 아마 그러지 않을까요? 친정과 시댁 사이에서 있는 며느리는 하나의 새로운 여왕의 왕국일 겁니다. 며느리는. 이 며느리가 아직까지 이 시댁을 접수하지는 못했죠. 그러나 이 며느리가 성장을 해야 돼요. 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 며느리가 성장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새로운 왕국이 성장한다는, 새로운 왕국. 사실상 이 세상에 태어나서 여자로 태어났다고 하면 여자는 바로 시집을 가는 거예요. 조선시대는 그거였죠. 친정에서 여자가 시집을 가게 되면 시댁 귀신이 되라면서 유교사회에서는 며느리가 친정에 오는 거 영광스러운 게 아니었죠. 수박마저도 안 오죠. 그만큼 이 여자라는 지위는, 이 며느리라는 지위는 독립체입니다. 독립체. 이 며느리라는 이 독립체가 스스로 살아남아야 돼요. 며느리가, 즉 시험 며느리에서 이 며느리는 스스로 살아남아야 돼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쥐잡지도 한다고 하죠. 그곳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거죠. 시어머니로부터 권력을 이양받는 동기도 되고요. 고가 창고도 이양받는 동기도 되고요. 그 다음에 시어머니 인생에 대한 어떠한 시어머니 스승적인 측면이, 이거는 학생적인 측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자가 최초로 독립을 해서 배우는 거죠. 배우고 익히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낳고. 그래서 이 여자는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중심. 서서히 중심을 찾아가는 거예요. 중심. 끝에는 결국은 가족의 중심이 돼 있어요. 시청자 여러분, 여자의 힘은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 그런 거 있어요. 어느 시골에, 잘 살지는 못한 시골에 현명한 여자가 들어오면 그 가족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이 여자라는 측면은 매우 중요해요. 여자는 친정에서 커서 시댁 가서 주인짜리라 하는 것이지만 여자는 모험으로 하는 거예요. 이 모험, 여자는 모험한 거예요. 도전이죠. 친정에 남은 오빠들은 친정의 재산과 친정 속의 모든 사람과 얽히설키면서 살아가지만 뚝 떨어진 여자는 개척하고
적응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자가 사실상 여자가 매우 중요한 거죠. 인생의 힘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혼해서 이렇게 살아갈 때 여자가 능력 있고 없는 차이가 나타납니다. 능력 유무가 나타나요. 여자는 자기 능력에 넘치거나 자기가 그런 쪽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여자는 자기 능력에 맞거나 혹은 자기보다 못한 쪽을 가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한 여자가 화려하고 부자고 그런 쪽에 가게 되면 여자는 모험하는 것이 아니거든. 그것에 여자에게 행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모든 여자는 시집을 가게 되면 친정으로 떠나 있어요. 물론 지금은 좀 상황이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시집을 간다고 그러지. 간다는 말이야. 여기서부터 가버리는 것을 말하는 거죠. 시집 온다는 거 하지 않잖아요. 간다고 할 때 그곳에 있는 사람으로 떠날 때 그곳에 있는 사람은 막 고통스럽죠. 그래서 시집 보낸 친정 어머니는 얼마나 여자로서 다시 이렇게 산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여자의 동료의 정신으로서 딸이 시집을 가서 여자로 잘 살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시청자 여러분, 인생은요, 명확한 인생의 건 하나 있어요. 여자는 남자와 달리 자기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거죠.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개척은 자유고 창의고 그리고 인내고 이겨내는 것이죠. 새로운 자기만의 왕국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자기 왕국이라는 뜻은 뭐냐 하면 아이를 낳아서 왕국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야만 여자의 본질적 여성성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를 많이 낳으면 낳을수록 여자는 자신의 왕국의 영토가 커지는 거예요. 애를 하나를 낳으면, 애들 낳지 않으면 여자에 설 자리가 없는 거죠. 인생은 젊을 때만 사는 게 아니에요. 100살까지도 살거든요. 120살도 살잖아요. 그러면 그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영토가 필요하죠.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공간은 여자는 그곳에 가서 자식을 낳는 거예요. 이 자식들이 여자의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자는 본능적으로 여자 내면의 세계에 철학적인 강력한 힘이 있어요. 왜냐하면 조심스럽고 그리고 약하면서도 그래서 강한 채를 키워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남자가 말하는 철학적 체계에 대해서 가볍게 여깁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착일 수도 패착일 수 있습니다. 남자가 느끼는 철학적이고 정신적인 강함과 정신적인 깨달음은 여자의 삶을 자유롭게 해줄 겁니다. 그 여자의 삶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는 남자가 깨우쳐야 됩니다. 만약 여자의 삶이 자유롭지 않다고 해서 남자가 깨우치지 못해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있을 때 아내 입장에서 남편으로부터 자유를 획득하지 못합니다.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아내가 남편과 살면서 매우 창의적이고 매우 자유적이고 매우 사랑스러운 행동, 자신의 여성성을 펼 수 있는 공간과 여지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것이 여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자는 이 남자를 기분 좋게 또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자기 짝인 남자를 기분이 좋다는 게 뭐냐면요. 내면의 어떤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한 상태 유지시키는 거죠. 그 기분 상태 좋으니까
기분 상기탈 좋은 남자는 항상 늘 건강하죠. 이 남자가 건강하다는 것은 여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자가 마이너스고 남자가 플러스예요. 마이너스는 안쪽에. 그래서 딱 달라붙어 있으면 이 여자에게는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여자가 마이너스지만 플러스의 덕을 받아서 마이너스가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자는 마이너스지만 플러스는 마이너스 0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속성이 아니라. 그리고 여자가 0으로 살고 남자가 0으로 사는 거죠. 플러스도 마이너스를 만나서 0의 속성을 받으니까. 참 재밌네요. 참 재밌어. 여자는 원래 마이너스예요. 여자는 마이너스. 그리고 플러스. 남자는 플러스예요. 그러면 여자가 마이너스로 살 거냐, 남자가 플러스로 살 거냐 할 때 우리는 여기서 퀘스천마크가 생기는 거죠. 마이너스 살기를 좋아하는 여자도 있겠지만 결국 여자로 태어나서 왕성하게 살기 위해서는 여자라는 속성보다는 뭔가 플러스의 도움을 받아서 여자가 아닌 뭐로 살아야 되는 거죠. 이게 제로가 되겠지만 이 제로죠. 그 남자는 또 남자로만 살아야 되겠냐? 여자성을 받아서 남성이 아닌 중간이 돼서 하는 거예요. 중간지대. 이 중간지대는 뭐예요?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에요. 이 중간지대. 이거는 여자의 자유와 힘과 창조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이 공간이 확보되고, 남자도 마찬가지. 남자의 본능과 힘 자유를 할 수 있는 것이 이게 확보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는 바로 이 여자지만 여성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남자의 도움을 받으러서 여성으로 사는 게 아니라 여왕으로 사는 거죠. 여왕이라는 말은 여자 중에 가장 강한 거죠. 여왕은 여자에서 강해져. 이 강한 것은 바로 남자의 도움을 받는 강해지는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 이 세상을 산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자연의 이치죠. 이게 자연의 이치. 자연의 이치. 자연의 이치를 거슬려서는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요. 가장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바로 여자가 남자의 도움을 받아서 여왕이 돼서, 왕이 된다는 건 힘을 갖는 거잖아요. 힘. 여자의 힘. 힘을 가지면 마음껏 할 수 있어요. 자식을 키우는 거 마음껏 할 수 있고, 남편을 사랑하는 거 마음껏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자가 편해서, 남녀 평등, 여자 편협적인 게 이게 아니라, 여자를 가운데에서 친정, 시댁, 남편, 자식을 전체적으로 강하게 키우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 주변은 다 강한 거죠. 이러면 이 여자는 여왕 자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사회생활 할 때, 욕은 못하겠습니다. 이 지랄놈은 이렇게, 어떠한 미디어, 미체, 그리고 이 드라마 연속곡 계속 쓰면서 남자 여자를 띄워놓고 남자 편하게 사는 남녀 평등이란 이 드라마적 속성을 했을 따르면 이건 이런 거짓말이 있을 수 없어. 여자가 살 때 주인이에요, 주인이 어떻게 흔들려요? 주인은 절대로, 이 여자가 주인이에요, 이 주인은 절대적입니다. 이 주인이라는 사람은
친정, 시댁, 남편, 아내란 자식들 이 네 명의 속을 데리고 가야 되기 때문에 엔진이에요, 엔진. 엔진. 핵. 이런 여자를 가지고 삼류 소설에서 막 남자에서 싸우고 바람 피우고 지랄하고 나빠야 되는데, 그러게 되면 그 인생은 슬픈 인생이에요. 이 여자의 여왕자리는 바로 음자리입니다. 왜 여왕이라고 이야기 해줄까요? 이거. 이거예요. 이거 여왕자리예요. 이게 여왕자리예요, 여왕. 양약 두 개 가운데 있어야 돼. 이게 태양이에요, 태양. 선. 인생살이 이렇게 살지 않으면 비참해요. 이거 반대말 있어, 반대. 여러분 혹시 좀 지역이 좀 어렵긴 해요. 이것도 있어요. 음이 바깥에 있어요. 이건 미친년이에요, 미친년. 인생이 함부로 노는 거죠. 세상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상에 그 강한 여자의 힘을 가지고 힘 한번 못 쓰고 사는 수도 있거든요. 바로 여자가 밖으로 나가면 이 숫개는 죽음이거든. 죽음. 태양과 힘과 하늘, 강한 에너지와 죽음이 여자가 안쪽으로 가냐 밖으로 가냐의 차이입니다. 여기서 누가 남녀 평등 주장이 와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안전하고 안정되게 행복하게 살다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쉬운 게 아니에요. 인생길은 사실은. 남자나 어려나 여자나 쉽지 않아요. 남자는 밖에서 돈벌이 하는 것이 목표이잖아요. 여자는 안에서 아이 키우고 남편 정상화 시키는 게 목표잖아요. 무엇 하나 쉬운 게 없어요. 그래도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남녀로 태어난 이상은 남자의 길과 여자의 길이 달라요. 그러면 이 세상에 태어난 여자들이 그럴지도 몰라요. 여자 길을 못 걸은 사람이. 왜 나는 여자 태어났을까? 이걸 해서 꼼짝할 수 없는 이야기가 있어요. 제 이야기예요. 저 책에 썼는지 모르지만. 의로운 영혼의 세상이에요. 창조주가 순수한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닌 영혼을 창조한 다음에 음양의 조화를 설명했어요. 그래서 왜 설명을 하냐면, 너가 육신을 입으면 남자는 이런 일이 있고 여자는 이런 일이 있어야 너는 어떻게 여자로 태어날 남자도 살래? 본인에게 의사결정을 준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나는 음으로 살라요, 양으로 살아서 선택해서 온 것이지, 지금까지 모든 인생의 삶은 다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누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살면서 힘들어진 것은 어느 순간에 자기가 선택을 잘못해서 힘들어지는 것이요. 인생을 정확하게 이 생을 살면서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서 그래요. 결혼하기 전까지 자기가 평생 살 여자는 남자, 남자 여자 살 때까지 어떤 여자, 어떤 남자를 살 것인가 어슴풀이 느껴져요. 다 느껴져요, 성경은. 나는 어떤 남자로 살 것이다. 나는 어떤 여자 살 것이 느껴진다고요. 여러분 지금 저는 61살인데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시청자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 느낌을 살지 않으면, 그 느낌에 기반해서 의사결정하지 않으면 매우 큰 도박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주인이잖아요. 주인. 이 주인이 중심이잖아요. 중심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게 아니라 정해줬어요, 우주가. 여자에게는 남자를 정해주고 남자에게는 여자를 정해주고. 왜? 의로운 영혼의 세상에 의로운 영혼을 창조주가 음양을 설명하고 나서 음을 선택한 순간 양을 점지해 줬고, 양을 선택해서 음을 점지해 줬단 말이에요. 그게 이 세상에 와서
찾고 선택하는 거예요. 의로운 영혼의 세상에서 점지해준 자신의 짝을 선택한 사람은 삶 자체가 즐거워요. 왜냐하면 내가 영혼에서 그렇게 만나 살고 싶은 사람 살고 있는데 무엇이,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 사는데 내가 하루 종일 힘을 들어서 절대 힘들지 않습니다. 기쁩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살면서 자기가 만나야 될 사람 만나주지 못하는 그런 사람 짝들은 다 힘듭니다. 불행하게도 다 힘들어요. 저는 여기서 서저리, 플라스틱 서저리에 대해서 한 게 아니지만, 우리가 그거 있어요. 6.25 때. 그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 수지 부모인가 이랬잖아요. 부모로부터 나오는 신체 발부는 모두 아무것도 변동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래서 머리도 안 깎았어요.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 눈도 바꾸고 막 코도 키우고 하는 게 이게 본질, 이 이야기죠. 사실 머리도 그럴 것 같아요. 서로 짝이 찾을 때, 내 짝을 찾으러 돌아다니는데, 내가 의로운 영혼의 세상에서 나에게 점지하는 짝하고 달라, 다. 그러면 신체 발부 수지 부모가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의 정해진 짝을 못 찾으면 그 인생이 비참하다, 이런 논리가 더 커요. 시청자 여러분, 이 세상은 그래서 가장 자기로 있어줘야 돼. 내 짝이 나를 찾아와서 부담스럽지도 않으면서도 가장 편안한 상태로 있어줘야만이 내가 내 짝을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마 이 이야기는 결혼하기 전 사람 이야기 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같이 살 때 철학적으로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누구도 내 짝인데 내 짝인지 알고 사랑을 베풀지만, 아무리 해도 그 사람은 자기가 뭔지도 모르고 사랑을 모르고 사랑 베풀 줄을 모르면 그건 재미있는 인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기분 좋은 인생이라고 할 수 없어요. 시청자 여러분, 인생은 돈이 아니에요. 인생은 자연스럽게 정해이 흘러가는 그 자연스러움 속에서 참 진짜 자기 짝을 만나야 되고, 그래서 그 짝을 만난 진짜 작은 짝 중에 양의 태양이, 양의 핵이에요, 핵. 이 핵은, 지구상의 핵은 핵 중심을 다 달라붙잖아요.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러니 참 사랑해, 의로운 영혼의 세상에 좋아하는 짝 여자는 이 가운데서 다 쫙쫙 달라붙어서 강한 핵의 역할을 합니다. 이 여자로 다 모여들어요. 그렇잖아요. 남편은 아내는 여자를 모르고, 자식들은 엄마로 모여들고, 시댁 며느리 모이고, 친형 식구는 딸로 모이면서 여자는 모이는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 이 세상은요, 물론 모든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자가 여자로 성장한다는 것은 남자처럼 힘이 세지도 않아요. 근데 남자처럼 힘을 세게 여자 몸을 키운다고 보디빌더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거는 그렇게 하면서도 왜 하는지 모를 겁니다. 여자의 본질은 여성성, 사랑 덩어리잖아요. 뭔가에 보이지 않는 그 에너지를 발산해줘야 돼요. 그게 여자의 힘이에요. 여자에는 향기가 나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야 이 꽃과 나비들이 이렇게 향기 따라 모여들겠죠. 여자는 나름대로 정갈해야 돼. 이쁘단 말보다는 정갈해야 돼요. 여자는 정갈해야 돼. 여자는 정갈해야 되고, 그래야만이 여자 주변이 강해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자는 착해야 돼요.
여자는 시선해야 돼요. 여자는 현모양처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자는 덕이 있어야 돼요. 여자는 음식도 잘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여자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여집니다. 그러면 그 여자는 주변이 튼튼한 자기의 사람으로 이렇게 딱 맞춰져서 어떤 외침도, 그 여자 인생에서 어떤 유혹도 느낄 필요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자는 본질적으로 강한 자기 스스로의 이 외곽을 채우지 못하면 여자는 불행해집니다. 여자가 왜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되고, 여자가 왜 가정에 충실해야 되냐는 것은 여자 스스로 자신의 인생의 우주의 중심, 가정의 중심의 핵이 돼서 살아감으로써 그 여자는 여자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자가 만약 숫개처럼 안쪽에 자리를 못 잡아 밖에 자르면 여자는 힘 하나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권위가 하나도 없어요. 혹시 이 방송을 나이가 드시지 않은 젊은 사람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자가 남자에 따져서 막 남녀 평등이라 해가지고 나는 일 안 돼, 너는 일 안 해, 그런 개차발 같은 그런 수준 낮은 인생 살지 마시고, 남자 여자는 알겠습니까? 여자는 왕이 되고 주인이기 때문에 여자가 남자가 좀 쉰다고 달라붙다가 붙어가지고 사는 것이 여자가 아니에요. 여자는 주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주인은 책임감 100%의 철학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남편이 좀 뒹굴뒹굴한 거, 그 정도는 너그럽게 포용해 줄 수 있는, 그러면서 남자를 더 휴식을 취하고 나서 더 자신의 일찍 자리에서 혹은 남편으로서 혹은 그 직장 밖에서 뭔가의 삶에 자신감 있고 그런 삶을 줄 수 있는 안쪽에서의 그런 힘을 주는 거죠. 부드러움과 지구가 딱딱하지 밖에 안에 들어가게 되면 멘틀층에 태양체 가면 물렁물렁한 액체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다시 말했죠. 여자가 마이너스죠. 여자가 약하지만 남편을 만나서 여자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남편의 주변 세력들과 함께 사는 매우 강한 여자가 되는 거죠. 여자의 힘은 강한 여자가 되는 겁니다. 이 강한 여자는 강한 남자 옆에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절대적입니다. 이익계입니다. 에너지계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여러분, 좀 아세요, 여러분. 여자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아니라 우주 질서 속의 여자는 매우 강하다는 것을 여러분 저와 함께 들었을 것으로 믿습니다. 여자 여러분, 여러분들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 강한 힘을 여러분의 왕국 활성화될 수 있으세요. 여러분도 알 거예요. 모든 여자의 내면의 DNA 속에는 다 그런 게 있어요. 숨기지 마세요. 남자하고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남자는 여러분의 편이에요. 남자가 여러분의 편, 여자의 힘이 될 수 있도록 여자는 지혜를 가지고 있어서 남자를 어떻게든 충성을 만들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여자예요. 여자의 힘을 싸게 쓰지 마시고 진중하고 매우 강력한 자신의 인생길에서 어떠한 빈틈도 없는 틈틈이 막을 수 있는 여자 여러분들의 바깥에 외피라고 하죠. 예피를 강화시키세요. 그것은 안쪽에서 강한 여자로 활동할 수 있어야만이 그런
강한 여자 왕국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시청자 여러분, 여성 여러분, 여자 여러분, 좀 싸지 말고 본질적으로 여러분 내면에 있는 그 DNA적 있잖아요. 여러분 다 있어.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